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피로가 풀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좀 좋다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맞아봤습니다. 정말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성. 이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미한 상태에서도 또 계속 맞게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독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부검하고 또는 자문 의뢰를 받았던 사건들이 좀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08년도에 제가 부검한 케이스인데 강남에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 부검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의 병원 내에서 주무셨대요. 주무시다가 사망을 했는데 왜 부검을 했냐? 약물, 그러니까 링겔, 여러분 아시는 수액을 맞으면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다음날 간호사분들이 출근을 했더니 원장님이 그렇게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200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네요. 그때 그분한테 발견된 약물이 프로포폴이었어요. 저 깜짝 놀라서 사실은 프로포폴은 저희가 마취 직전에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할 때 환자분을 수면을 유도할 때 그걸 딱 하얀색 주사액을 넣으면 바로 잠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마취제를 사용해서 이제 깊고 깊은 진정 상태를 만들어서 수술 같은 거에 통증 없이 깨는 법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약물인데 이거를 쓰다가 돌아가셨다. 저는 그때 국내 최초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국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 즉 사례 보고를 저희 대한법의학회지에 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2008년도 말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이 죽었어요. 사망 원인을 나중에 보니까 여러 약물을 먹었지만 결정적인 하나의 약물은 프로포폴, 주치 콘레드 머레이가 사용한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 마이클 잭슨은 이 이외에 발륨이라고 부르는 약이나 로라제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썼는데 이제 부검을 통해서 딱 하나 가장 원인이 높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프로포폴로 한 거 보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프로포폴이. 결론적으로는 그때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전해에 프로포폴로 사망한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부검을 했는데 이게 프로포폴이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2010년대가 되니까 이거를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유명 배우들이 프로포폴의 남용으로 인해서 불법 향정신성 약물에 관련된 이런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저희 이제 오게 되고요. 충격적인 사건은 2012년도에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 프로포폴을 막 쓰던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프로포폴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우울할 때 이걸 맞으면 마치 진정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 유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 스트레스인데 푹 자고 나면 왠지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성이 있고 의존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찾는 거예요. 어떤 직업군이 많이 의존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 연예인들. 연예인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저도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서 잘 될 때, 또 잘 안 될 때, 또 캐스팅이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직구는 유흥업소 종사자예요. 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수면 패턴도 불안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용하게 되고, 제가 아까 2012년도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손님 중에 이걸 자꾸 찾는 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도 이거를 맞고 여성한테도 이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은 거죠. 원래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재고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이거 보관을 열쇠가 있는 자물쇠로 잠긴 금고 안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거 함부로 의사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자꾸만 그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쓴 기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치워버린 거예요. 혹시 누가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의사가 어느 날 이 여성과 함께 이 뭔가 쓰려고 어디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거 거기에 쓰려고 술 먹고 들어와서 밤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 여성이 막 원하니까 이거와 비슷한 거를 5개인가 6개를 약물을 그냥 약물 용량을 재지도 않고 이 여성에게 주사했어요. 이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신고해야 되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한테 연락해갖고 내가 보던 환자가 내가 진료를 했는데 죽었다. 만약에 이게 발견되면 끝장이다. 차량 내에 실어서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뭐 강에다 유기한 건 아니고 한강 지상주차장에. 이게 어떻게 안 적발이 될 수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적발이 되고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고 이 여성의 시신에서 6가지 약물이었을 겁니다. 기억에. 6가지 약물이 이게 프로포폴은 아니에요. 근데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6개의 약물이 주입된 거가 확인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 의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죄 이걸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받은 거예요. 되게 황당한 사례죠. 황당한 사례고 문제는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저기 지방에 있는 의사가 수액을 어떤 분에게 프로포폴을 섞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포폴을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자기는 뭐 실수했다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게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여기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또 유기를 했어요. 바다에. 근데 시신을 찾았고 그래서 이 의사를 잡았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이것도 또 제가 관계된 사건인데 의사분이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개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마다 쪽잠을 자는 게. 근데 문제는 프로포폴을 자기한테 이제 링겔 주사를 놓고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야. 프로포폴은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진짜 피로가 풀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맞아봤습니다. 내시경, 옛날에 내시경 할 때 이제 했는데 정말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뭐 그거 이외엔 다른 게 없었는데 이게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또 쪽잠을 자다가 진료실 내에서 사망한 거예요. 좀 너무 황당하죠. 2022년에는 홍콩의 유명 재벌의 따님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사망했어요. 그래서 재판 중입니다. 실제로 프로포폴 때문에 죽었느냐? 또 프로포폴을 쓰는데 마취과 의사가 있었느냐? 또 이 프로포폴의 적절한 모니터링이 됐느냐? 뭐 이런 걸로 치열하게 지금 법정 다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사실은 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사실 프로포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불안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진정작용이 탁월해요. 또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성. 이게 양 용량을 계속 늘리고 또 의존증. 이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게 되면 이게 계속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혼미한 상태에서도 또 계속 맞게 되고. 그럼 문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독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아마 다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게 되면 본인의 일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말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이게 제가 아까 성형외과 의사와 뒤에 얘기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모르겠어요. 아주 조금만 약물을 쓴 거예요. 약물 용량이 아주 낮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망한 거예요. 홍콩의 재벌의 딸도 어때요? 그분도 성형외과 수술해서 용량 많이 쓴 건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그 낮은 용량, 높지 않은 용량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요. 이게 특발성 호흡 억제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전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망 원인의 하나입니다. 프로포폴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프로포폴이 지금 내시경에 쓰이냐? 안 쓰입니다. 지금은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미다졸람이라고 안전하냐? 상대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프로포폴에 비해선. 결론적으로는 프로포폴은 항전식성 약물로 명백하게 의사의 처방 그리고 의사의 모니터링, 감시 체계 하에서 이게 진행돼야 되고 과다 복용이라든지 부적절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의료 전문가의 부주의, 약물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중독이 된 분들은 나쁜 의사에 배만 불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중독에 이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처방하는 사람은 나쁜 의사예요. 롤스로이스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성분을 사망케 했고 또 이걸 처방해주는 의사도 그런 식으로 약물을 처방해주는 의사는 좋지 않은 의사예요. 아마 그 사람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배불려 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또 케타민, 여러분 알고 계신 많은 약물들이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로포폴을 먹게 되면 사실은 호흡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횡격막이라든지 아니면 갈비뼈 사이 근육에 뭐라 그럴까요? 적절한 호흡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호흡을 억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호흡과 심장 모두 사실 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흡을 담당하는 뇌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숨내라고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우리가 숨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사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런 것처럼 프로포폴이 용량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영향을 끼칩니다. 호흡에. 좀 이상하죠? 사실 그 기전은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약물입니다.